안녕하세요. 코로나 2차 확진 후에 회복기에 접어든 우한국입니다. 지난 7월 27일 확진 후에 17일째인 8월 12일 현재 아직 장기침이 조금 남아있지만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요. 역시 완벽하게 코로나의 흔적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의 치명률도 무섭긴 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코로나의 이 기나긴 후유증, 이게 정말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진짜 독한 놈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진 관련 영상을 올린 게 8월 1일이었는데요. 사실 8월 2일부로 정책이 바뀐 내용이 있어서 새로 영상을 올려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 차이로 올리기엔 컨텐츠가 너무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바뀐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영상을 이제 올립니다. 바뀐 정책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용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등 역학 관계가 있어야 5,000원의 비용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싸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 2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비싼 검사 비용을 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 비용이 5만 원인 경우도 있고 5천 원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심리적으로 5만 원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검사 받기가 좀 꺼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한 코로나 검사 회피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현재는 무증상자도 5천 원이면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정책 내용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코로나 근원과 앞으로의 추세 예측. 두 번째로 코로나의 엔데믹화에 대한 정부기관의 각기 다른 예측에 따른 혼란. 세 번째로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2차 감염 또는 2차 이상의 감염 추세와 예방 방법, 조치사항 등을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북한의 코로나 극복 뉴스와 남한의 보복 대응 뉴스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 현황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8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는 12만 8,714명, 일일 사망자는 58명입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신규 입원 환자 수 모두 상승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난 8월 4일 코로나 확산의 정점치를 낮게는 11만에서 최대 19만 명으로 예측하면서 중앙값인 15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현재는 예상보다 확산세가 강해서 발생 예측치의 최대를 20만 명 정도로 소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독감처럼 유행기의 관리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게 생각할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아직 훨씬 높습니다. 지난 8월 2일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독감, 즉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은 0.016%인데에 비해서 현 오미크론인 코로나는 0.04% 수준으로 4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데믹화에 대한 정부기관의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지난 8월 2일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유행기에 조심하고 비유행기엔 일상생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처럼 가려면은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는데 8월 4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되기만 한다면 엔데믹처럼 곧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질병청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모두 정부기관 소속인데 상반되는 주장이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스피커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 스피커 모두 상반되지 않게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백신 접종을 하라는 겁니다. 백경란 질병청장도 4차 접종 대상자는 기다리지 말고 지금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는 말을 했고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후에 사망하는 소아, 청소년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역시 백신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내 코로나 발생 19 이후에 현재까지 사망한 10세 미만 어린이 수가 27명에 불과한데 7월 한 달에만 4명의 10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나온 우려에 대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는 1, 2차를 얀센으로 통합해서 맞았고 3차를 모더나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감염 후에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에 2번 감염되었거든요. 하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기저질환이 있어서 의사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전 백신을 맞음으로써 안게 될 리스크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써 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백신을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백신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미국에서 그 처음 나온 백신 먼저 어떻게든 맞으려고 편법에 웃돈에 다른 주로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맞아서 검증이 된 백신을 공짜로 맞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물론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부작용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만큼 많은 수가 백신 접종을 한 거에 비하면은 실제로 부작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차 감염 사례로 가볼게요. 제 코로나19 1차 감염은 올해 3월 1일, 2차 감염은 7월 27일이었는데요. 거의 5개월 만에 재감염이 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의사 선생님도 오, 신기하다, 재감염이네 하고 할 정도로 재감염이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월이 되면서 7월 달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7월 1주에는 재감염자가 3,379명, 2주에는 8,895명, 3주 차에는 27,713명, 4주 차에는 28,966명이 될 정도로 급작스럽게 재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재감염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요. 첫째로 최초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걸리려면 첫 번째 우선 걸려야 되겠죠. 베이스가 되는 1차 감염자들이 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거의 전 국민의 절반이 1차 감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차 감염자들이 감염되면서 생긴 자연 면역력과 백신을 맞아서 생긴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에 비해 높은 BA5가 우세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어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오리지널 코로나19가 있고요.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델타 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있는데요. 오미크론 내에서도 하이 변이가 있어서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BA1, BA2, BA4, BA5 이렇게 나누고 최근 가장 우세종은 BA5로서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아마 BA5일 확률이 아주 높죠. 이 BA5라는 녀석이 현재 재감염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재감염을 잘 시키냐면요. 이 녀석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감염성은 R0라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통해 평가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1차 감염자가 2차 감염자를 몇 명이나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R0 지수는 3.3이었어요.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5.1, 오미크론 BA1은 9.5, 오미크론 BA2는 13.3, BA4와 BA5는 18.6입니다. 전파력이 오리지널에 비하면 무시무시한 수준이죠. 게다가 이놈은 감염 및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 기능을 회피하는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놈입니다. 물론 전파력이 높아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치명률은 어느 정도 낮아졌지만 걸릴 확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잘 안 걸렸지만 걸리면 치명률이 높은 오리지널 코로나19, 치명률 자체는 줄었지만 걸릴 확률 자체가 높아져 버린 오미크론 BA5.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무서우신가요? 저는 BA5도 무섭습니다. 참고로 내가 BA5에 감염된 건지 오리지널에 감염된 건지 델타에 감염된 건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는 대충 시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R0 전파력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막는 데 있어서는 아주 특출났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감염된 사람들 중 6월 달에 재감염된 사람과 7월 달에 재감염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6월 달에 재감염된 사람들은 1차 감염으로부터 재감염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보니까 평균적으로 22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재감염된 사람들은 거의 8개월 만에 재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재감염된 사람들은 1차 감염으로부터 154에서 165일 정도 후에, 즉 5에서 6개월 만에 재감염이 된 거예요. 1차 감염으로부터 재감염까지의 소요기간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5개월 만에 감염이 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되는 상황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최대한 피하셔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감염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상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코로나에 재감염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7일 자가격리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격리하면서 요양을 하는 수밖에는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요. 코로나가 고위험군에게 특히 위험한 건 당연히 아실 텐데요. 미국 자료에 의하면 특히 고위험군이 2차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입원 확률이 3배 이상 올라가고 사망률도 기존에 비해 2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흔해졌다고 긴장 풀지 마시고 특히 신경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0대 이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50대 이상 분들도 의사의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빨리 4차 백신을 맞으시길 추천드립니다.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백신이라는 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걸렸을 때 중증률을 낮춰주는 역할이 사실 더 크거든요. 4차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금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접종을 서둘러 주세요.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죠.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12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아팠나 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측 전단이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어물들이 계속 쓸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은 언제까지나 수수방관에 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 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국정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이 백신도 안 맞은 것 같대요. 아니, 백신을 자기가 안 맞아서 아파놓고 왜 M1 나만 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요즘엔 우리랑 거의 교류도 없지 않나요? 탓하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코로나 근원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재확진자의 코로나 후유증 극복 과정 및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소식과 정책, 그리고 재감염 관련 소식 등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